해외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항에 발 딛는 순간부터 뭔가 분위기가 다르죠. 이게 그냥 여행이라 설레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 공기가 냄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심지어 도시마다도 공기 속에 섞인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긴 한데 예민한 분들은 냄새 때문에 외국 못 살겠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반면 해외여행 갔다가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면 노스멜 아주 상쾌합니다. 역시 세계에서 제일 냄새 안 나는 민족 클라스 어디 안 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객관적인 사실 맞을까요? 사실 이게 우리가 익숙해서 그렇지 한국인들도 다 냄새 납니다. 애초에 채취 없는 인간, 냄새 없는 환경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긴데다가 한국인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냄새들도 꽤 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냄새 안 나는 것 같다고요? 나도 모르는 내 몸의 냄새에 대해서 지식해적다니 간단히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일단 생물학적으로다가 인간의 몸에서는 언제나 자연적으로 냄새가 발생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스컹크나 개처럼 냄새 만드는 기관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냄새는 우리 몸 안팎에 공존하고 있는 세균들 때문입니다. 세균이 우리 몸에서 나온 분비물을 분해할 때 여러 가지 화합물이 생기거든요. 이 때문에 생기는 여러 냄새들을 뭉뚱그려 흔히 채취라고들 합니다. 이런 채취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등에서 나는 시큼한 냄새, 즉 암내죠. 접히는 부위니까 공기가 잘 안 통하니까 세균이 많은 거냐? 그것도 있긴 한데요. 1차적으로는 이 부위들에 유독 많이 분포해 있는 아포크린샘 때문입니다. 아포크린샘은 우리 몸의 다른 부위에 분포하는 일반적인 땀샘과 달리 지방과 단백질 같은 유기물질들을 주로 분비하는 특수한 땀샘인데요. 그런 만큼 세균들에게는 마치 천국과도 같은 먹을 게 너무 풍부한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균들이 열심히 단백질을 분해해 암모니아를, 지방을 분해해 지방산 등을 만들면서 우리가 흔히 암내라고 부르는 톡 쏘고 시큼한 냄새가 유발되는 겁니다. 암내를 갖다가 치즈 썩은 내랑 비슷하다고 하는 것도 실제로 성분이 비슷하기 때문이지요. 특히나 여기서 땀까지 흘린다? 그러면 수분까지 공급되니까 더 심해지는 거고요. 엥? 그런데 한국인들은 암내 거의 안 난다는 말 있지 않냐? 예, 일단 이게 사실이긴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맡아봐서 아시겠지만 아예 안 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세계 평균에 비하면 상당히 덜 나는 축에 속한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식해적단의 지난 쇼츠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지만 실제로 암내 유전자를 지닌 인구 비율은 대략 흑인, 백인, 황인 순서로 동아시아인 중에서도 한국인이 유독 암내 유전자가 적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뭐 유독 잘 씻고 위생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유전자 빨이라는 거죠. 물론 서양인들이 동양인들보다 좀 잘 안 씻는 문화긴 합니다. 어차피 씻어봤자 금방 다시 암내 풍기니까 예로부터 그냥 다른 좋은 냄새로다가 덮어버리는 게 더 편했기 때문인데요. 르네상스 시대 유럽에서 향수가 발명된 것도 다 이런 맥락이고 실제로 지금도 서양인들이나 인도인들, 아랍인들은 향수 같은 거 뿌리는 게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요즘은 데오드란트로다가 아예 땀구멍을 막아버리기도 하고요. 물론 앞에서도 설명했듯 암내를 피해갔다고 해서 채취가 안 나는 건 아니라는 거. 특히나 우리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피지 냄새, 속칭 개기름 냄새에 신경 써야 됩니다. 덥고 습한 날이 많은 동아시아 환경상 상대 습도가 높은 날이 많아서 땀은 물론이고 피지도 많이 분비되기 때문이지요. 이 피지를 피부에 있는 세균들이 분해하면서 지방산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니글니글한 눅진한 냄새가 나는 건데 이게 또 암내랑은 다른 의미로다가 많이 좋지 못한 냄새라 꼼꼼하게 신경 쓰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피지선 같은 경우는 뭐 땀구멍 마냥 막아버릴 수도 없으니 잘 씻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피부 표면의 세균 말고도 채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특히나 음식, 이게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주는데요. 섭취한 음식의 성분들이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땀이나 피지, 심지어 호흡으로도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주류를 자주 섭취하거나 휴민이나 고수 같은 향신료를 많이 먹으면 방향족 화합물 일부가 체내에 남아있다가 배출되는데, 이게 그 나라 냄새의 원인 중 하나죠. 유럽 가면 치즈 냄새, 인도 가면 커리 냄새 난다는 게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거. 그럼 한국인은 어떠냐? 우리는 상대적으로 향신료 적게 쓰니까 냄새도 적을 것 같죠? 근데 한국인들도 막상 냄새 심한 음식 많이 먹습니다. 뭐 깻잎, 마늘, 부추, 파, 고추 이런 것들 외국에서는 다 상당히 강력한 향신료로 취급하는 음식들이에요. 거기다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 한국인들의 식단도 엄청나게 서구화, 글로벌화 돼서 유제품이나 고기는 물론 심지어는 고수 같은 이국적인 향신료도 많이들 먹거든요. 그런 만큼 원래도 있는 냄새에다 없던 냄새까지 더해졌다는 거라 유전적 어드밴티지로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또 다들 운동 하나씩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져서 현 시점 5천만 국민들 중에 러닝 인구만 무려 1,000만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 때려 넣고 시원하게 땀 흘리면 냄새가 안 날래도 안 날 수가 없겠지요. 이쯤 되면 암내 제외하고 그냥 다 똑같은 조건이라 보셔야 됩니다. 냄새 없는 민족, 이거 이제 다 옛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또 이렇게 운동 자주 하면 빨래도 자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빨래에서 나는 쉰내도 상당히 크리티컬합니다. 내 몸에서 직접적으로 나는 게 아니래도 옷에서 냄새 나면 결국에는 채취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꼼꼼하게 잘 씻고 다니는데도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바로 이 빨래 쉰내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당연하지만 이 냄새도 결국 세균, 정확히는 모락셀라균 때문에 나는 겁니다. 모락셀라균이 빨래에 남아있는 피지, 땀, 각질 같은 각종 유기물들을 분해하며 4메틸3헥센산이라는 화합물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빨래 쉰내의 정체죠. 하필 또 이 모락셀라균이 워낙에 습한 환경을 좋아하고 생명력도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 실제로 모락셀라균은 우리 생활 환경 주변 어디에나 숨어 있는 데다가 평범한 세제로는 잘 죽지 않아서 웬만한 방법으로는 박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빨래를 해도 섬유에 들러붙어 끈질기게 버티고 심지어 세탁조 구석구석에 숨어 있다가 다시 또 빨래로 옮겨올 정도지요. 빨래 쉰내가 한번 생기고 나면 그 이후에는 아무리 자주 빨아도 잘 안 없어지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저도 세제 때려봤고 섬유유연제도 부어보고 과탄산소다 같은 것도 다 써봤는데 이 냄새 안 없어져서 버린 옷이 한 트럭일 정도예요. 아니 그럼 방법이 아예 없다는 거냐? 에헤이, 물론 당연히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일단은 날씨 쨍쨍한 날에 실외 건조를 해서 자외선으로 지져버리면 얘네들도 별 수 없지요. 또 그리고 얘네가 고온에도 약하거든요. 그래서 팔팔 끓는 물에 빨래를 삶아버리면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행주나 걸레, 속옷 같은 거 주방에서 삶았던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근데 막상 이런 방법들 요즘 세상에는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죠. 일단 실외 건조부터가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애초에 한국에 그렇게 해가 쨍쨍하면서 습도도 없는 날이 잘 없기도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아서 마당 같은 것도 없고 베란다마저도 확장해서 터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뭐 맞벌이가 기본에 1인 가구도 많은 요즘 세상에 느긋하게 빨래 삶고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빨리 누가 모락셀라균까지 없앨 수 있는 세제 같은 거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 모락셀라균의 전성기는 다름 아닌 겨울철이라는 거. 왜냐? 기온이 낮고 일조량도 적어서 어차피 실외 건조 못하는 데다가 실내 건조 시에도 빨래가 잘 마르지 않아서 모락셀라균이 증식할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봄, 여름, 가을에 열심히 일광 건조해서 다 줄여놔 봤자 겨울 지나면서 다시 리셋이라 이거예요. 하지만 피지, 모락셀라, 냄새 제거 세제 라인업과 함께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LG 생활건강이 또 세균 잡는 데는 아주 진심인 회사죠. 이번에 나온 피지 모락셀라는 모락셀라 균뿐 아니라 모락셀라균이 만들어내는 4메틸 3핵센산 화합물까지 빨래 쉰내의 원인들을 99.9% 제거해주는 초강력 세제 라인업으로 일반 세탁과 실내 건조만으로도 빨래 쉰내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것은 물론 빨래를 하면 할수록 누적 효과로다가 균의 은신처인 바이오필름까지 박멸해주는 대모락셀라 결전병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일반 세제 대비 3배 강력한 딥클린 세정력도 기본이라서 큼직한 생활 얼룩은 물론이고 잘 안 지워지는 찌든 때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고요. 근데 이미 모락셀라균에 너무 절여졌으면 어떡함? 이럴 때는 과탄산소다보다 무려 10배 강력한 피지 모락셀라 냄새 제거 부스터가 있습니다. 이거 한 알만 투하하면 모락셀라균 세척은 물론 기분 좋은 잔향까지 은은하게 지속돼서 완전 새 옷으로 만드실 수 있죠. 섬유 유연제가 필요 없는 수준인데 가장 인기 많은 코튼 향과 허브 향을 필두로 다양한 향들이 스페셜 에디션으로 출시된다고 해요. 액체 세제와 부스터뿐만 아니라 운동복 같은 기능성 의류를 위한 피지 모락셀라 스포츠 세탁 세제, 모락셀라균의 전진기지인 세탁조까지 원점 타격하는 피지 모락셀라 세탁조 클리너도 있다는 거. 이야, 이쯤 되면 모락셀라 이 녀석 이거 숨을 곳이 더 이상 없죠. 자, 이렇게 모락셀라균과 빨래 쉰내 해결했으면 우리 몸에서 나는 채취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46cm 데오드란트 바디워시. 이게 발냄새 없애주기로 유명한 발을 씻자 아시죠? 그 연구팀이 몸에서 나는 냄새는 다 없애보자 하고 만든 제품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마치 데오드란트처럼 땀 냄새를 없애주고 24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되는 마법의 바디워시죠. 46cm는 땀구멍을 막아서 냄새를 차단하는 일반적인 데오드란트와는 달리 효소 성분과 화산송이 등 LG 생활건강의 특허 기술 물질이 들어있는 바디워시로 채취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 땀을 흘려도 냄새가 나지 않게 해주는 원리인데요. 그런 만큼 일반 바디워시 대비 채취 개선 효과가 무려 3.7배에 사용 후 24시간 동안이나 지속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LG 생활건강의 최신 기술 향료로다가 이 좋은 향기가 채취보다 먼저 후각에 도달, 내 주변 공간 자체를 향기롭게 감싸주기 때문에 아주 이타적인 바디워시라고 볼 수 있지요. 근데 왜 하필 이름이 46cm냐? 나의 향기가 상대방에게 닿는 거리, 나의 첫인상을 좌우할 수 있는 거리가 딱 46cm라고 하거든요. 46cm 바디워시와 함께 채취 말고 향기로 내 첫인상까지 한번 개선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향도 시트러스 향, 비누 향, 허브 향 세 종류가 있다고 하니 좋아하는 향으로 골라서 쓰면 좋을 것 같네요. 실제로 요즘 같은 겨울철이야말로 냄새에 더 주의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땀도 잘 안 나고 또 우리나라 겨울이 워낙에 건조하다 보니까 샤워를 평소보다 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피지나 각질 같은 노폐물이 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은근히 냄새가 생기는 편입니다. 또 이제 겨울에는 땀도 잘 안 나고 건조도 어려운 데다 두꺼운 옷도 많이 입다 보니 빨래도 자주 안 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면 옷에서도 냄새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모두들 방심하지 마시고 추울수록 채취 조심, 빨래 쉰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LG 생활건강의 피지 모락셀라 세탁세제와 46cm 데오드란트 바디워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전부 원큐에 해결할 수 있겠지요. 물론 겨울철뿐 아니라 사계절 내내 쓰실 수 있는 만능 제품들이니까 이번에 한 번씩 써보시고 결정해보시는 것 어떨까 싶습니다.
싶습니다. 그럼 새로운 냄새를 박멸하러